전북 부안의 변산반도 안쪽 내변산에는 구불구불 산길이 이어지는 푸근한 능선 사이 자리한 천년고찰 내소사와 청아한 물소리로 온 산을 적시는 폭포의 절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역시 고양이 최고입니다. 곰섬안에서는 햇빛과 바람으로 바다의 맛을 빚어내고 있죠. 소금이 반짝반짝하죠.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 부안으로 오세요. 푸른 내변산과 짭조름한 곰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푸른 숲을 품은 내변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곰섬안으로 향합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 국립공원인 변산반도. 안쪽의 산길은 내변산으로 부릅니다. 해발 500m를 넘는 아담한 산이지만 그 속에 수많은 봉우리와 숲 그리고 청아한 물을 품고 있는 곳인데요. 내변산 초입, 푸른 숲 가운데 들어선 천년고찰 내소사. 절집 마당까지 약 500m의 전나무 숲길이 이어집니다. 키 큰 전나무를 따라 걷는 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전나무 숲이 들어선 것은 150여 년 전.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사찰을 복원하며 심은 것이 어느새 숲을 이뤘습니다. 저희 요번에 변산반도에 여행 한번 왔다가 여기 절이 내소사 좀 절이 있어서 여기 좀 한번 들려가지고 좀 산도 좀 경치 좀 보고 절도 좀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좀 방문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예, 이게 숲이 조성이 잘 된 것 같아가지고 네네 예쁘고 네 길도 좋은 것 같고 길도 좋은 네, 것 같고. 네. 전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닿게 되는 절. 백제 무왕 34년에 창건된 내소사입니다. 약 1400년의 역사를 품은 사찰. 창건 당시의 이름은 소래사였지만 한자의 순서가 바뀌어 지금의 내소사가 되었다는데요. 찾아오는 이들 누구나 푸근하게 맞아주는 천년고찰. 내소사에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 웅장한 모습의 느티나무 한 그루. 내변산 산골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랍니다. 와. 저희 여기 있는 나무가 저희 할머니 당산나무라고 불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이는 약 1000살 정도 됐고요. 네, 동시에 이제 우리 부안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 말 그대로 할머니 당산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당산제라는 이제 행사도, 네, 제사도 이제 치러지면서 마을의 안녕이나 네, 풍년을 기리고 있어요. 네. 마을에도 이런 게 두 개가 있어요. 양쪽에. 맞아요. 절 마당에 뿌리를 내린 수령 1000살을 넘긴 당산나무.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당산나무 앞에서 매년 내소사에 스님들과 마을 주민이 함께 당산제를 지내고 있답니다. 불교와 민간 신앙이 어우러진 독특한 제례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보물로 지정된 대웅보전은 조선시대 인조 11년 사찰을 수리하며 지어진 건물인데요.
지금까지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전각이랍니다. 못을 쓰지 않고 순전히 나무를 짜맞춰 지었다니 그 솜씨가 놀랍기만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며 단청은 퇴색됐지만 단정하고 소박한 모습에 더 눈길이 가는데요. 내소사 대웅 보존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저희 탐방객분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 여기 꽃살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꽃살문이 이 조각을 할 때부터 이 꽃살문까지 함께 조각을 했다. 저희 한 일체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조금의 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틈을 보시게 되면 이 틈 밑에는 한 층, 한 층, 한 층,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제 위의 층을 이렇게 하나하나 짜져서 만들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저희 나라에는 이런 꽃살문이 많이 있어요. 대신에 내소사에 있는 꽃살문이 유명한 이유는 이제 한 가지의 꽃이 아니라 문마다 이제 다른 종류의 꽃을 또 조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소사의 상징이자 자랑인 8쪽의 꽃살문. 연꽃, 국화, 모란 등 꽃들이 문살 위에 피어난 모습인데요. 나무로 일일이 새겨놓은 꽃들은 천년을 지지 않고 지금까지 피어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보물인데요. 다른 데서 봤을 때는 그 색깔이 있었는데 여기는 색깔이 없어서 더 전통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몇 번을 왔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왔었는데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보던 느낌과 또 지금 보는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더 멋있어진 것 같고 또 중후해지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 딱 들어오니까 그 전나무부터 해서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고든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마음을 또 주고 너무 평온하고 잠잠하고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을 지닌 내소사. 이곳을 찾는 누구든 극락세상으로 소생하길 바란다는 의미도 담고 있답니다. 외부와 달리 대웅보전의 내부 단청은 300년이 넘도록 화려한 색채가 남아있는데요. 해안 지방에 세워진 사찰답게 용과 물고기, 꽃게 등의 조각과 10가지의 악기들을 그려넣어 극락세상을 표현했답니다. 내변산의 웅장한 산봉우리를 병풍처럼 두르고 서 있는 아름다운 절집 내소사에 이어 더 깊은 산속으로 향합니다. 변산 반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의상봉. 해발 508m로 크기는 아담하지만 바위 절벽과 계곡을 품고 있습니다. 내변산을 오르다 보면 만나게 되는 풍경. 산과 산 사이로 커다란 호수가 펼쳐집니다. 첩첩산중에서 만난 너른 호수가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우와, 이렇게 말입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직소보는 내변산이 자랑하는 명소 중 명소. 사시사철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얘들아 봐봐. 여기 사진으로 두고 최대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잡고 놓고서는 최대한 밝혀 우선. 밝게 하라고? 찍으면 즉석에서
풍경 사진 잘 찍는 강의가 열렸습니다. 야, 정말 사진 잘 나왔죠? 짙푸른 여름의 내변산과 직소보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좋아 좋아. 너무 좋아요. 왜 좋아요? 너무 다른 나라 온 것 같아요. 이런 곳 있는지 몰랐어요. 부원 처음 와가지고 이런 곳 있는지 몰라서 오면서 너무 감탄하면서 왔어요. 너무 예쁜 곳이 많아요. 공기도 너무 좋고. 친구가 먼저 부안에 다녀와서 여기 다녀왔는데 전 사실 여기 부안이 지금 한 4-5번째 여행 왔거든요. 변산 쪽에. 근데 여기가 좋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래 그렇구나라고 흘려들었는데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죠. 왜 진작 안 왔을까요? 너무 좋아요. 내변산을 찾는 이들이 거쳐가는 필수 코스 직소보. 푸른 물을 산중에 가두고 있는 풍경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직소보 전망대에 도착하는데요. 눈앞에 시원시원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제 그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네. 이게 아름답다라고는 못 느꼈고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밖에서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고향이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몇십 년째 와도 또 와도 좋고 다시 와도 늘 새로운 것 같고 계절마다 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름이 좀 덥긴 하지만 여름이 제일 좀 좋은 것 같아요. 산중에 가득 채워진 물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직소지 너머에 저 끝에 보면 저 끝에 쪽 오른쪽에 직소 폭포가 있는데요. 직소 폭포에서 내려온 물이 선녀탕을 거쳐서 직소 여기 지에 모인 거죠. 네. 가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네. 산중 호수의 물길이 시작되는 곳을 찾아가 볼까요? 직소보를 따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 내변산 최고의 설경을 자랑한다는 직소폭포입니다. 직소폭포는 한 높이가 30m 정도 되는 폭포인데요. 여기 변산반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폭포입니다. 이렇게 폭포가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직소폭포라고 합니다. 30m 높이에서 힘차게 쏟아지는 물줄기. 직소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은 깊고 푸른 소를 이루고 있는데요. 실상 용추는 이제 저기 폭포가 떨어지는 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 웅덩이처럼 큰 웅덩이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소라고 하는데 그 직소폭포의 소를 실상용추라고 합니다. 물이 깊고 푸른 색을 띠고 있고 또 용이 살고 있어서 실상용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마을 원님들이 마을에 이렇게 가뭄이 들고 비가 안 오면 저기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해요. 폭포는 비경에 그치지 않고 굽이굽이 온 산을 적시며 풍요로운 물길이 됩니다. 직소폭포의 낙수가 모여 만들어진 직소보는 한때 식소로 사용됐다는데요. 지금은 조용한 산중 호수로 남아 있습니다. 맛, 이야기, 풍경 이 세 가지를 변산 삼락으로 꼽는데요. 이 모든 것을 품은 곳이 곰소입니다. 네모 반듯한 소금밭이 펼쳐진 곳, 곰소 염전. 바닷물을 끌어 가두고 뜨거운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 천일염을 생산하는 곳이죠. 봄부터 가을까지 상시 소금을 생산하지만
잦은 비가 내리는 여름철은 소금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대신 궂은 날이면 꼭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빗물이 그래도 제일 깨끗한 물이에요. 증발됐다가 내려온 수증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올 때 빗물을 잡아놨다가 이 깨끗한 물로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가두는 지금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물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가 소금물이 지나다니는 통로라서 바닥에 먼지나 흙대 이런 거를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깨끗하고 질 좋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군요. 비슷한 방법으로 천일염을 생산하지만 곰소 소금이 특별한 점이 있답니다. 지금 저 산자락이 어떤 산자락이냐면 변산반도 국립공원 산자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국립공원 지역에 속해 있는 만해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큰 오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한 물이 치수가 가능하고 내륙에서 나오는 물과 바다에서 들어오는 물이 혼합된 물을 치수해서 쓰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한 바다보다는 더 영양 성분이나 미네랄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소금을 최고로 쳐주는 거죠. 내변산의 소나무로 지은 소금 창고.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금을 보관해온 곳인데요. 창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지난해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입니다. 티끌 없이 하얀 소금이 산을 이루고 있네요. 창고 안에서 간수가 빠질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야 더 맛있는 소금이 된다는군요. 소금이 반짝반짝하죠. 바다와 햇볕, 바람이 만들어내는 짭조름한 맛, 천일염. 울창한 내변산을 두르고 서해 바다를 내다보는 곰소 염전의 소금입니다. 1년 이상 간수를 제거한 후에야 판매가 가능해진다는데요. 지금 소금 나갈 일이 생겨서 포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곰소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염부 이강현 씨는 곰소에서 나고 자란 곰소 토박이랍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 삼아 오고 가던 염전이 이제는 일터가 됐는데요. 이강현 씨에게 곰소 염전은 그 이상의 특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75년 차 소금을 생산한다고 하면 좀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이 자리에서 연부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62년 동안 연부를 하시다 은퇴하시고 제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지금 13년 차 연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본래 섬이었던 곰소만 일제강점기 시절 제방을 쌓아 항구로 만들었고요. 해방 이후 1946년 곰소 염전이 문을 열게 됐는데요. 바닷물을 가두어 전통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곰소 염전은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곰소 염전이란 삶의 터전이자 생활 공간이고 다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직업이다 정도라고 할까요? 곰소에서 천일염이 생산되면서 유독 발달한 음식이 있답니다. 100여 곳의 가게가 성업 중인 곰소의 젓갈단지. 부안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관광 코스죠. 요새는 낙지가 제일 잘 나가요. 한번 맛봐요. 부안에서는 보리밥에 황석어 젖을 먹고 나면 시름이 싹 가신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젓갈은 삶의 일부랍니다.
이렇게 한 마리로 되어 있어요. 바다가 지척에 있으니 만들어 먹는 젓갈도 각양각색, 종류도 다양하다는데요. 말씀하세요. 다 맛있어. 다 먹으면서 다 한 그릇씩 사갖고 가고 싶어. 사시사철 나오는 제철 해산물에 따라 담아 먹는 젓갈도 달라졌다는데요. 맛있는 젓갈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모두 인근에서 나니까 그만큼 발달했던 거겠죠. 여기는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걸 다 뭐 하겠어요. 근데 소금이 너무 천일염이 좋아가지고 그 천일염으로 젓갈을 담아놔서 젓갈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젓갈 사러들 많이 오십니다. 싱싱한 해산물에 좋은 소금이 더해진 젓갈 때문에 주변 식당들도 덩달아 덕을 봤답니다. 반찬으로 한두 개씩 내어주던 젓갈을 한 대 담아서 메뉴로 만들었다는데요. 일명 젓갈 백반. 아홉 가지에서 10가지의 젓갈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답니다. 곰소 젓갈이 발달한 데는 곰소 앞바다가 황금 어장을 이뤘기 때문이라는데요. 출산 어장으로서 여기 그 갈치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갈치 내장만 빼서 갈치 내장 젖을 다 담궜어요. 담아서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여기는 산들 바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곰소는 바다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산중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 쌀이나 고구마하고 이렇게 갈치 속젓도 이렇게 해서 서로 바꿔서 이렇게 드시고 팔고 그렇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성취를 이뤘던 곰소항. 수백 척의 배가 드나들던 곳이었는데요. 곰소 연안에서 잡아올린 해산물로 갖가지 젓갈들을 만들어 왔죠. 예, 젓갈 정식입니다. 아, 맛있겠다. 지금은 젓갈 백반 맛을 보기 위해 일부러 곰소를 찾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 인기랍니다. 자, 낙지 젓갈 많이 먹어요. 고슬하게 지은 쌀밥 위에 얹어 먹는 짭조름한 젓갈. 이건 뭐 밥도둑이 따로 없다니까요. 포항 곰소항에 그 젓갈이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가족들하고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역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먹어보니까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서 근데 맛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먹으니까 맛이 다 다르네요. 곰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젓갈은 삶의 일부와 같은 음식이라는데요. 부안에는 곰소만의 짭조름한 바다 맛이 배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쌀들은 정말 밥이 맛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부안에 오면 백합을 안 먹고 가면 섭하죠. Who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that I used to be? Rewrite my history. Who says I can't be free? It's been a long night in New York City. It's been a long night in Baton Rouge. I don't remember you looking